자, 관계검정인데 관계검정은 교차분석이에요. 교차분석은 우리가 언제 했냐면 범주형 자료 할 때 범주형 자료가 2개 들어갈 때 우리가 크로스 테이블 해가지고 배웠죠? 그게 교차분석입니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상관분석이에요. 상관분석은 이제부터는 그룹이 없습니다. 이제 그룹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변수와 어떤 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 거고 거기에 그 관계가 인과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회귀분석이라고 그래요. 영향과 원인과 결과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는 우리 회귀분석이라고 하는데 보통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독립변수, 종속변수 잘 모르죠?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다중회귀분석이 있고요. 또 종속변수가 명목변수일 경우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차이검정 7개에다가 관계검정은 하나, 둘, 셋, 넷, 요게,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5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단순회귀 분석까지 쳐서 총 5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5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위에 7개, 밑에 하나, 둘, 셋, 넷, 5개 해서 총 12개네요. 12개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네모 박스하고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게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네모 박스는 그룹입니다. 범주형 변수를 의미하고요. 동그라미는 수치형 변수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오른쪽에는 또 뭐가 있냐면 얘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데이터에. 그것도 나와 있죠? 요거까지 같이 보세요. 그래서 원 샘플은 뭐냐? 그룹이 하나일 때 그 그룹이 어떤 특정한 값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예에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무게가 320g이다 라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과연 320g이냐 아니냐를 검증할 때 쓰는 거죠. 그죠? 그 하나의 값이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럴 때 쓰는 게 원 샘플 티 테스트입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계속 했으니까 알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이 2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룹이 2개인데 이거예요.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A 타이어 회사와 B 타이어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두 타이어 회사 간에 타이어가 수명이 같으냐 틀리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남자와 여자 간에 차이가 있다 없다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인디펜던트 샘플 티 테스트, 독립표본 티 검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옆에서 보는 것처럼 그룹이라는 변수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룹. 그래서 그룹으로 나눠지고 하나는 평균 수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차이 검정은 무조건 그룹 변수가 하나가 무조건 존재해야 됩니다. 그룹 변수가. 그래서 이렇게 두 타이어 회사 간에 평균이 같은지 틀리는지를 이렇게 검증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Failed Sample T Test가 있어요. Failed라는 말은 뭐냐면은 쌍쌍이 맺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전후 측정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다이어트 약을 개발하는데 A라는 사람한테 먼저 다이어트 약을 먹기 전에 체중을 재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 약을 열심히 먹은 다음에 한 3개월 뒤에 그 사람의 체중을 또 재요. 뭐요? 한 사람 앞에 2번을 재죠? 그죠? 당연히.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빠진 체중. 자, 그런데 B라는 사람이 또 오죠? 그럼 B라는 사람도 또 체중 전과 후를 재죠?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을 우리가 2번에서 반복해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failed sample이라는 말을 우리가 붙습니다. failed라는 말이. 그래서 한 사람을 2번 측정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옆에 보면 그룹이 안 나오죠? 왜냐면 그룹을 나눌 필요가 없죠? 왜요? 각 사람별로 우리가 재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쌍쌍이 재는 겁니다. 데이터가. 아까 전에 위에 거랑 틀리죠? 위에는 그룹이 나오는데 얘는 그룹이 없이 그냥 쌍쌍이 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똑같은 거고 한 사람이 또 똑같은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후로. 자, 그러면 독립표본과 대응표본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시간의 전후다 이렇게 따지는데 시간의 전후가 꼭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독립표본은 그룹을 쪼갭니다. 전체가 100명이 있다 그러면 100명을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요. 자, 남자, 여자 나누든지 아니면은 뭐 결혼한 사람, 안 한 사람 또는 1분단, 2분단 이렇게 나누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A그룹을 나눠서 이 그룹 50명의 평균을 다 재고요.
B그룹을 나누고 B그룹 50명의 평균을 다 재요. 그럼 50명의 평균과 나머지 50명의 평균이 같은지를 보는 개념이고, 대응표본은 이런 개념입니다. 100명을 똑같이 2번 재요.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재고요. 똑같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모두 다 똑같이 또 재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한 번 잰 거와 두 번째 잰 거를 빼서 그 차이가 0인지를 보는 거예요. 다른 개념이에요. 전혀. 독립표본은 그룹을 쪼개서 나는 A가 되든 B그룹이 되든 나는 둘 중에 하나의 그룹에 속해요. 그렇게 해서 A그룹이든 B그룹이든 그 그룹의 평균을 재서 평균하고 차이를 보는 거고, 얘는 뭐냐면 각 사람의 차이를 다 더해서 그게 0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다이어트 전과 후를 측정한다. 그러면 시간의 전과 후다. 그래서 다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 여러분들 왼쪽 신발하고 오른쪽 신발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다른 게. 안 나요? 나요? 모르잖아요. 연구해봤어요?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나는 신발회사 공장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왼발하고 오른쪽 발 신발하고 과연 다른 게 똑같을까? 틀릴까? 이게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100명을, 한 50명을 뽑아요. 50명을 뽑고 왼쪽, 오른쪽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죠? 그러면 어떻게 재면 돼요, 나중에? 각 사람마다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의 차이를 재야죠. 이렇게 재야 되는 거지, 아니면 50명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을 전과 후가 아니고요. 물론 시간의 전과 후를 재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례로 두는 거는 날을 2번 재니까.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반복 측정, 그러니까 faired라든가 뒤에 가보면 반복 측정인데, 시간을 3번 재거나 아니면 똑같은 거를 날을 3번 재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뭐예요? 반복해서 잰다. 그래서 그럴 때 paired sample 또는 반복 측정 분산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틀려요. 시간의 전후가 아니에요. 날을 몇 번 재느냐예요. 날을 몇 번 재고 그 점수하고 차이를 재는 겁니다. 자, 제가 어떤 연구를 했었냐면 제가 주로 이제 한의대랑 간호대 쪽을 많이 이렇게 통계 쪽을 많이 해주거든요. 이렇게 컨설팅도 해주고 하는데 이런 연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왼손하고 왼쪽하고 몸의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열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정답. 몰라. 이걸 연구해봤어요. 여러분들 침 맞잖아요. 침을 맞으면 왼쪽하고 오른쪽의 온도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걸 서머메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한 것도 제가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침을 재서 그 사람의 왼쪽 온도와 오른쪽 온도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왼쪽, 오른쪽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faired가 되는 거예요. 나의 왼쪽 온도와 나의 오른쪽 온도의 차이를 재고 두 번째 사람도 왼쪽 온도, 오른쪽 온도의 차이를 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재는 게 대응표본이고요. 독립표본은 100명이면 50명씩 나눠서 재는 건데 이런 거는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연구 주제냐에 따라서 방법이 틀려져요. 이거는 전체 각각 한 사람의 두 번 측정해서 그 차이를 보는 거예요. 잘 구분이 되셔야 돼요. 알았죠?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제? 그 중에 시간은 하나에 가장 많이 쓰는 예고요. 전과 후 측정하는 건 가장 하나의 큰 예입니다.